돌길 물든 해가 산 뒤로 넘어가는 저녁이었다. 하루의 끝자락, 마치 밤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늘은 붉고 그 붉은 색이 집과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이는 듯했다.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 밤 그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어떤 식으로 그를 이끌게 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남자는 한 여자의 안내를 받으며 외딴 집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 집은 오래된 70년은 된 듯한 건물이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크림 빛이 스며들어 있었다. 여자는 그를 집 안으로 초대하면서 말했다. 더울 텐데 씻고 오시죠? 그녀의 말투는 마치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고 달콤했다.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욕실로 향했다. 그는 오늘 만난 이 여자가 다소 낯설고도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빨리 나를 집으로 초대했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가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욕실 안은 차갑고 울산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벽은 오래된 타일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그를 맞았다. 그가 욕실을 둘러보던 순간 천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냄새 뭐지? 남자는 어깨를 움찔하며 냄새를 취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천장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단순한 가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를 끌어들이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짙은 연기처럼 보였다. 남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천장의 틈에서 나오는 기이한 연기는 점점 더 빠르게 그를 감쌌고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욕실의 거울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모습이었다. 며칠째 일이 없었던 밤사는 사무실에서 미나와 퇴산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세 사람은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밤사는 문득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사무실의 시기가 2시를 넘겼을 때 그는 바쁜 일정을 떠올리며 미나에게 물었다. 참, 미나야, 오늘 오후에 온다는 미래인 약속 몇 시지? 어머, 내 점심 좀 봐. 잠깐만요. 미나는 아이스크림 콜을 입에 물고 소파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핸드폰을 열어 스케줄을 확인했다. 이제 곧 오겠는데요? 약속 시간은 2시거든요. 밤사는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급히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사는 의뢰인인가 보다 라고 말하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미나는 서둘러 의뢰인을 맞이하러 문 쪽으로 갔다. 밤사는 미나가 문을 열자 그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온 의뢰인의 시선을 고정했다. 의뢰인은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으로 눈빛은 부드럽고 선명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밤사는 그녀의 목에 깊은 주름이 있다는 점에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진우는 마치 지난 몇 년 동안 숨겨진 고통을 견뎌온 흔적처럼 보였다. 저기, 남간산 판정님이신가요? 의뢰인 이길미가 물었다. 밤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앉으시죠. 의뢰인이 소파에 앉자 밤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저희 직원에게 듣기로는 아드님이 실종되었다고요? 이길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그 떨림 속에서 밤사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여성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이 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네. 그녀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서 밤사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실종된 날짜가 어떻게 되죠? 밤산이 물었다. 8월 16일.
그날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고요. 방사는 다시 물었다. 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순 가치일 수 있다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기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드님이 짐을 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했나요?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방산이 물었다. 그냥 여자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이기민은 숨을 주물럭거리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도 없는 애가 무슨 여자를 만나냐고 했더니 여자친구 만들러 간다고 기분 좋게 날았어요. 방사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방사는 이기민에게 다시 물었다. 그날 조미연 씨가 나갔을 때 정확히 몇 시였나요? 오후 늦게였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올 즈음이었죠. 이기민은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밤이 늦도록 집에 안 들어오더니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방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물었다. 혹시 그날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그날 밤 종현이가 나가던 길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고 했어요. 이기민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그림자는 사람 같지도 동물 같지도 않았어요. 그저 어두운 그림자였고 나가던 길에서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했죠. 방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방사는 그날 이후 종현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과 그 그림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방산과 미나는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은 이기미의 아들이 사라진 그날의 마지막 흔적을 추적하며 그가 만났던 장소와 만남의 시간을 추적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침내 이기미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집 근처에서 기이한 사건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폐가였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기이한 그림자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결국 방산과 미나는 그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 집 안에서 그들은 실종된 종현이와 그리고 그를 이끌고 있던 존재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집에 오래도록 숨어있던 고대의 존재였으며 종현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방문가 낌신이었다. 방사는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박종현과 소막이라는 아이디의 대화 내용이 고정되어 있었다. 대화 내용은 단순하고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의문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내일 오후 5시 미호동 아메 커피숍에서 만나다. 그 대화 내용이 방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의뢰인의 성명에 따라 박종현은 그동안 여자친구도 사귀어 본 적 없는 내성적인 성격의 청년이었다. 그런데 그가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코막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쉽게 약속을 잡은 것은 그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행동한 것일까? 아니면 그를 유인하려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당사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추가적인 단서를 찾아야 했다. 미호동 아베 커피숍. 당사는 중얼거렸다. 이 커피숍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카페 중 하나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두 곳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커피숍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중 일부는 신경 쓰일 만큼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담사는 곧바로 미라와 태산에게 지시를 내렸다. 미호동 아베 커피숍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그 카페에서 최근 발생한 일들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 CCTV도 확인해봐. 네. 미라와 태사는 즉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꺼내 조사를 시작했다.
밤사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박종현의 대화 내용을 다시 읽었다.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다음 날, 밤산김은 미호동 앞의 커피숍으로 향했다. 커피숍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카페 내부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커피 향기와 함께 아늑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는 그 평온함 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여전히 머릿속에 박종현과 포막의 대화 내용이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왜 이렇게 쉽게 만나기로 했을까? 태사는 커피숍의 CCTV를 확인하면서 말했다. 여기 CCTV 화면에 보면 박종현이 어제 오후 5시쯤 카페에 들어온 게 확인돼요. 그런데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네요. 그라 포막과 만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막은 누군가와 공모해서 박종현을 만난 것일까? 밤사는 더 깊은 의문을 품었다. 그들의 만남이 우연일 리가 없다고 느껴졌다. 잠깐만요. 미나나 퇴상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외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밤산이 급히 다나나 미나나 지적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남의 커피숍 CCTV에 찍힌 박종현의 모습과 함께 그가 지나친 입구 옆의 작은 방에 대한 영상이었다.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카메라 각도에 비추어 보니 방 안에 무엇인가 이상한 물건들이 보였다. 그 방은 평소에는 사놓지 않는 방이라던데. 미나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방에 어떤 일이 있을까? 밤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그 방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군. 이제 그 방을 열어볼 차례야. 커피숍 안에서 특별한 허락 없이 방을 열 수는 없으므로 밤사는 카페 사장에게 허락을 받았다. 사장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저기, 그 방은 그냥 창고일 뿐인데 그런 곳에 뭐가 있을 리가. 알겠습니다. 그런 창고라도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방을 열어보았다. 방 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쌓인 책상과 낡은 상자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밤산의 눈길을 끌었다. 상자 안에는 몇 개의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있었다. 밤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박종현과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 박종현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예전과 뚜렷이 다른 모습이었다. 그 사진 속의 인물은 박종현처럼 보였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얼굴의 표정이나 눈빛, 심지어 그가 입고 있는 옷마저도 달랐다. 이건 밤사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박종현이 어떻게 이런 사진을 가졌을까? 그리고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거지? 미나는 밤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이 방이 박종현과 호막의 만남과 관련이 있을까? 밤산은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호막은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 밤사는 미나와 태산과 함께 다시 한번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호막의 정체를 파악해야 했다. 그는 누구였고 왜 박종현을 만났을까? 그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 밤사는 미호동 커피숍의 상자에서 발견될 서류를 더 자세히 분석하며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서류 속에는 박종현이 과거에 겪었던 이상한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경험들이 그를 이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밤사는 점점 그 실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까지 밤산에게 남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든 단서를 모은 후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다. 누군가가 박종현을 실종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밤사는 위스키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바의 아늑한 분위기와 사람들 사이를 넘나들며 흐릿해졌고 조아나는 그가 무언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조아나니 그의 앞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판정님, 혹시 만화의 기회가 필요하신가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녀는 밤산이 느끼는 피로와 부담을 잘 알고 있었다. 밤산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입을 열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아내 커피숍에서 받은 정보다. 잘 정리되지 않아서요. 밤산은 짧게 이야기를 풀어갔다. 박종현의 실종 사건과 그가 만났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무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의문들을 풀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조아나는 밤산의 말을 조용히 들으면서 주위의 분위기를 살폈다. 그녀는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밤산이지만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 모든 단서가 서로 얽히고 쉽게 풀리지 않을 때는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지곤 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무의심이 중요한 단서일까요? 조아란이 한마디를 던졌다. 밤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무의심의 형태가 너무 특이해요. 기어차처럼 보이는데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특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차 번호가 대포차라는 것도 문제죠.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아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손톱을 닦기 시작했다. 그럼 그 여자는 그냥 우연히 등장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박종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감사는 머리를 흔들며 답했다. 그 여자가 우연히 등장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박종현의 친구들이 말했듯이 그는 사귀는 여자가 없었고 그저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박종현을 의도적으로 만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여자의 무의심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면 그 여자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밤사는 고심하던 중 불현듯 무언가 떠올랐다. 잠깐. 그 여자가 만약 어떤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그 무의심이 그 여자의 이름일 수 있겠네요. 조아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름이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이름을 알게 되면 사건이 풀릴 수 있겠군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밤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뒤경을 파악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여자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는 것밖에 할 수 없네요. 밤사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빈 잔을 바라보며 다시 한 모금 위스키를 마셨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밤산의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았고 화면에 뜬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니나, 태상. 어떤 새로운 정보라도 있나? 밤사는 곧바로 전화를 걸며 물었다. 밤사님, 태산입니다. 방금 박종현과 그 여자가 나는 채팅 기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밤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뭔가 중요한 단서라도 찾아서 그는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다. 내일 그 여자가 박종현에게 말한 대로 내일 오후 5시에 미호동 아벨 커피숍 앞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전화통화 내용에서 포막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태산의 말에 밤사는 눈을 크게 떴다. 폰다. 그 이름이 어디서 들린 것 같군. 계속해서 파악해봐. 지금 바로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더 찾자. 밤사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태산과 미나가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다. 밤사님, 이 포막이라는 이름은 전혀 새로운 단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었는데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태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알겠어. 그럼 이 호만이란 사람이 박종현의 실종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군. 방사는 일어나며 미나에게 말했다. 미나, 내가 아는 커피숍 근처에서 이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 누구든지 이 호막에 대해 알고 있으면 그 정보를 뽑아내.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현장으로 날았다. 방사는 다시 사무실에서 태산과 함께 호막이라는 사람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가며 방산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호막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들의 추적을 방해하는 또 다른 미로처럼 느껴졌다. 방사는 긴장감을 느끼며 다음 단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다. 이 호막이 과연 박종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방사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사건의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다. 박종현의 실종 사건은 뒤에게 점점 더 많은 미문을 안겨주었고 그 미문들은 다시 호막이라는 여성과 얽히며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박종현이 사라지기 전 호막과의 마지막 만남을 추적하고 있었다. 과거의 판사는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뤘지만 이번 사건만큼 미스터리가 얽히고 복잡한 사건은 없었다. 혹시 사장님은 처음 만난 사람 차를 타본 적이 있으신가요? 판사는 사무실에서 조아나에게 물었다. 처음 만난 사람이요. 조아나는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다. 없을 것 같은데요. 의심이 많아서. 일로 만난 사람들 중엔 있을지 몰라도 사적으로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방사는 대단히 주저하지 않았다. 그럼 판정님은요? 조아난이 물었다. 저는 많습니다. 방사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젊었을 때 무전여행할 때 TCI 팀 꽤 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조아나는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모습만 봐서 그런지 탐정님 젊었을 때 모습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방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혹시 젊을 때 사진 핸드폰에 옮겨놓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방사는 짧게 대답하며 곧바로 머릿속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실종된 박종현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소막이란 여자에게 빠져든 게 분명해. 겁도 없이 금이 여자의 차를 탔을 거고 차는 이 CCTV가 거의 없는 요마산 쪽으로 가슴이 흰노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겠어. 방사는 점점 더 그 사건에 대한 확신이 섰다. 문제는 호막이라는 여자의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칠수록 점점 더 그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열흘이 지났는데도 박종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봐서 아직 희망은이다. 방사는 거실에 누워 태산에게 받은 박종현과 호막의 캡처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더 늦어지면 점점 찾을 확률이 낮아진다. 거기서 더 늦어지면 측면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방사는 초조한 마음에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잠시 뒤 그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동남서 홍정아에게 연락해 최근 동남시에서 벌어진 젊은 남자 실종 사건이 더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다. 홍정아는 방산이 형사 시절 아끼던 선배였다. 그날 오후 방사는 미나와 함께 미호동의 아벨 커피숍에 들렀다. 그곳은 방산이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다. 커피숍에 들어서자마자 고미영 사장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또 오셨네요? 고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사는 커피 2잔과 쿠키를 주문하고 고미영에게 질문했다. 혹시 이 사진 보고도 기억이 안 나실까요? 그는 사진 속 사람들을 보여주었다. 사진은 커피숍의 CCTV에 찍힌 박종현과 코막의 모습이었다. 이 사람들, 고미영은 입술을 동그랗게 모은 채 눈을 저으로 굴리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다. 오, 기억났어요. 판정님이 지난번에 기억나냐고 물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구나.
한 열흘 전쯤에 우리 가게에 왔던 사람들. 곰이형은 생각을 되짚었다. 그 여자 손님이 워낙 예쁘게 생겼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상한 냄새요. 방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곰이형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말을 이어갔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날 것 같은 메모인데 판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났어요. 제가 눈은 나빠도 소가는 꽤 괜찮은 판이거든요. 판 냄새라고요? 방사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곰이형의 말을 되뇌었다. 그럼 그 여자와 박종현의 관계는 뭘까요? 방사는 커피숍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와 함께 차량을 타고 있었다. 미라나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판 냄새가 난다고 했으니 혹시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 아닐까요? 옷도 마침 검은색이었고. 글쎄다. 방사는 문전대를 잡고 전반을 주시했다. 아니면 마로마얀 아닐까? 요즘 그런 거 많이 키워놓잖아. 그럴지도 모르지. 갑자기 강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요, 판정님?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강산을 바라보았다. 판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 박종현을 데려간 방사는 급히 자동차를 갓길을 세우고 코만을 캡쳐. 그러네요. 기억자 여러 개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 같은 게. 맞네요. 만자. 맞는 것 같아요. 미나는 반판했다. 그럼 그 여자 5단 정도 되는 걸까요? 미나가 조심스레 묻었다. 방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모단이 그런 의심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미나와 방사는 그 여자가 무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방사는 송환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호동이 있는 작은 사원을 찾았다. 그곳은 무단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방사는 그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곳이 맞을까요? 미나가 사원의 입구에서 묻었다. 그래, 여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방사는 서원의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다. 서원 안은 의외로 고요했고 사람들은 적었지만 그곳에서 강사는 뭔가 특이한 느낌을 받았다.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분명히 송악과 박종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방사는 서원 안에서 승려에게 다다다 묻었다. 혹시 이 서원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승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 서원은 오래된 곳입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몇 년 전부터 이곳 특별한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요. 그 중에서도 예전에 오던 외국인 여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방산이 묻었다. 그 여자는 언제나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고 기도 중에도 특별한 기운을 내뿜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오고 난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죠. 방사는 미라와 함께 요마산 일대를 탐문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요마산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미스터리와 연관되어 있었던 곳이었고 방사는 이곳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수많은 단서를 추적하며 조금씩 사건의 실체에 달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다. 판정님,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요? 미나는 점점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날씨가 이처럼 험악해지면 사람들이 미지의 장소로 향하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방사는 미나를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길을 고른 이유는 결국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야. 조금만 더 참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그 후로도 몇 시간 동안 용화산을 탐문하며 모단집과 절을 둘러보았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당사는 그런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판정님, 저쪽이 사람이 있는 곳 같아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사는 미나의 말에 따라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멀리서 한 무리가 기도 중인 모습을 발견했다.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혹시 우리가 찾던 단서가 그곳에 있을지도 몰라. 당사는 말없이 미나와 함께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도와 함께 이상한 주문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었다. 미나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변했다. 판정님, 저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미나는 두려움에 떨며 묻었다. 방사는 잠시 말을 아끼며 그 주물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고대의 주문일 수도 있어. 아주 오래된 신앙에 관련된 말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방해하면 안 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달아나자 방사는 미나에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따르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뒤로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수상하게 보였다. 방사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방사는 눈에 띄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눈에 띄게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방사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다. 그 눈빛은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방사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사건과 연결될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다. 미나, 저 남자에게 가보자. 방사는 미나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방산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다다랐다. 남자는 방산과 미나가 다가오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도 차가운 미소였다. 방산은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가 과거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바로 소망을 추적하던 중 그와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었고 방사는 그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넌 꼬막과 관련이 있던 사람 아니었냐? 방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남자는 방산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꼬막이라고? 그 여자가 어떻게 네 이름을 알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방사는 그 미소 속에서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너, 뭐야? 도대체 소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방사는 점점 더 추궁했다. 그때 미나가 조심스럽게 그들의 대화를 단위했다. 판정님, 뒤에 사람들 왔어요. 우리가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나가 소리 낮춰 말했다. 방사는 고개를 돌려 길을 확인한 후 미나에게 손짓했다. 빨리 숨자.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가까운 나무 뒤로 숨어들었다. 방사는 다시 그 남자와의 연결고리를 떠올렸다. 폰마. 그 여자가 왜 그 남자와 연관이 있을까? 그는 미나에게 속삭였다. 미나, 저 남자와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지금은 그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내야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자. 방산과 미나는 그 지역에서 빠져나온 후 밤늦게까지 사건을 분석했다. 그들이 모은 단서들은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미나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정보가 그들에게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정님, 그 남자가 기도 중에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해봤어요. 그 말 속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미나나 말했다. 밤사는 미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귀 기울였다. 그게 뭔데? 밤사는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그가 반복적으로 말하던 건 결국 모두 운명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였어요. 그 말 속에서 뭔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운명, 밤사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운명에 따라 움직인다는 건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날 밤, 밤사는 시신의 손목에 새겨진 타투를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타투의 색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이는 분명히 최근에 새긴 것임을 의미했다. 이번 최근에 새긴 타투의 가능성이 높아 밤사는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며 전화기를 귀에 대었다. 그리고 손이나 발처럼 변색되는 부위는 아닌데 유독 손목의 타투는 또렷해. 확실히 최근에 새긴 거야. 타투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밤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다. 그가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사건의 전말을 풀기 위한 단서를 하나씩 찾아가야 했다. 알겠다. 오연아. 고마워. 언제 밥 한 번 먹자. 전화를 끊으며 밤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대과에게 전화를 걸 차례였다. 대과는 밤산과 오랜 시간을 보냈던 무당으로 밤산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머, 판정님. 오랜만이에요. 이사하셨다면서요. 대과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놀람이 섞여 있었다. 밤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하, 얼굴 본 지 오래됐죠.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신단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대과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다. 오, 일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그럼 와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기대할게요. 밤사는 전화를 끊으며 웃었다. 대과는 항상 밤산의 입맛을 잘 알고 있었고 언제나 그런 모습에 여유를 가졌다. 밤사는 대과가 좋아하는 파스타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지 궁금해했다. 식사를 마친 후 밤사는 대과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은 요마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손목에 새겨진 타투가 뚜렷하게 보였다. 대과는 그것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이거. 대과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밤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는 거야. 대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 이거 정말 하는 사람이 있었네. 대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밤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얘기야? 대체 무슨 일인데? 대과는 다시 한번 사진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옛날 조선시대 영매사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사람 몸에 부정을 쓰고 그 사람을 최대한 굶겨서 죽음에 이르게 한 뒤 그 죽음에서 나온 안의 기운을 받아내는 거예요. 예전엔 이걸 악령을 두르는 의식으로 사용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방법을 변형시켜서 범죄를 저지르는 무당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과는 눈을 바늘게 뜨며 계속 설명했다.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밤사는 믿기 힘든 이야기라며 눈을 크게 뜬 채 물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서 악령을 끌어내는 거야? 그렇죠. 벌을 받고 사람을 굶겨서 죽인 다음 죽을 사람의 영혼을 대나무통에 가두고 의뢰인에게 그 악령을 풀어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최근 몇 년간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악령을 풀어주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과는 말을 마친 후 한숨을 내쉬었다. 밤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걸 믿고 돈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로 하는 무당이 있다는 말이지? 백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죠. 믿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망령을 불러낼 수 있다고 믿고 그걸 돈 주고 의뢰해요. 그런 일을 하는 무당들도 얼마든지 존재해요. 물론 그런 행위는 천벌을 받을 일이지만 믿음의 차이인 거죠. 방사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친 진리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백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그건 맞아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이런 일을 거리지 않죠. 방사는 백화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이 일을 벌였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군. 방사는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해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방사는 백화의 조언을 바탕으로 박종현과 다른 피해자들을 데려간 용의자 호만이 일반적인 무단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범인이 단순한 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방사는 용화산에 있는 절과 무당 집을 차례대로 방문하며 조사를 계속했다. 그가 방문한 집들은 모두 이상한 점이 많았다. 그가 찾고 있는 단서는 분명히 두 곳에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조사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졌다. 사건의 진실이 점점 더 짚어지는 가운데 방사는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미나가 곁에 있어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미나는 방사를 위해 찐밤을 써왔고 그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했다. 탐정님, 김밥 드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직접 쌌어요. 여기 음료수도 준비했어요. 미나는 눈을 반짝이며 김밥을 건넸다. 방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다. 미나. 너 덕분에 힘이 나네. 김밥은 매우 맛있었다. 방사는 그것을 먹으며 조사를 이어갔다. 이 김밥 정말 맛있네. 너무 짜지 않고 고기랑 야채가 잘 어울려. 미나 덕분에 오늘 하루 힘을 낼 수 있겠어. 방사는 김밥을 오물거리며 앞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어느 외딴 집 앞에 도착했다. 그 집은 다른 집들과는 분명히 달랐다. 높은 벽과 곱게 잠긴 철문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집은 다른 집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방사는 이 집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직감을 느꼈다. 저 집은 여태껏 본 집들과 차원이 달라. 보안이 철저하고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다. 방사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집을 살펴보며 생각했다. 미나는 방산의 지시에 따라 철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나는 철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나와. 나오라고. 미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방사는 그녀의 행동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방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미나의 거침없는 행동 덕분인지 철문이 드디어 열렸다. 그곳에서 나온 건 장대한 남자였다. 그는 방산과 미나를 한번 쳐다본 뒤 오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죠? 방사는 남자의 몸짓과 표정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다. 무엇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저 집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방사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남자는 방산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소, 무언가를 결정한 듯 입을 열었다. 알고 싶다면 들어오세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금이 여자. 방산이 사진에서 보았던 금이 여자는 냉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검은 머리카락과 차가운 눈빛이 감산을 압도했다. 그녀는 손톱에 칠해진 검은 색이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듯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방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다. 콘마. 맞죠? 방사는 차분하게 물었고 그녀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콘마이라고 불리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든 나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내 방식대로 담을 줄 뿐이죠. 여자는 짧고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방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가 생각보다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요마산과 관련된 사건의 피의자일 뿐만 아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방사는 곧바로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 이 집에서 벌이고 있는 일이 궁금합니다. 이곳, 그리고 요마산에서 일어난 일들. 그녀는 잠시 간산을 응시하더니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요마산에 묶인 염원들이 있어요. 그 염원들은 아직도 세상과 이어져 있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포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그 안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방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시신에서 유독가스가 검출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방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건 산의 흔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스가 왜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을까? 그 사람이 죽은 소, 그곳에서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포마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건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죠. 그녀는 이내 방산을 한번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이 집은 당신이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결코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녀의 말은 방산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까? 이 집과 요마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방사는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은 채 코만이 어떤 말을 더 할지 기다렸다. 코만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래야 당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방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발을 내디뎠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방사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싸한 공기에 몸을 뭉치렸다. 온 집 안에는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벽이 걸린 옛 그림들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그 안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일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는 누구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집의 규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포마는 다시 한번 경고하며 방산에게 길을 안내했다. 방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방은 다른 방들과는 달리 이상하게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가 단돌았다. 방 한쪽 구석에는 크고 낡은 책장이 있었고 그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책장 옆에는 이상하게도 작은 금속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무언가 불길한 상징이 새겨져 있었고 그 상자만큼은 그 어떤 물건도 접근할 수 없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건 뭐죠? 방사는 그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코마는 상자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건 그 상자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 집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들이에요. 어떤 짐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상자에 담긴 물건을 찾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잃어야 합니다. 코마는 차갑게 말했다. 누구든 그 상자에 접근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대가를 치른다. 방사는 그 말에 의문을 품었다. 무슨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것은 나다면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말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코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에 방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나게 느껴졌다. 방사는 과연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할까? 이때 방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방산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확인했다. 문자였다. 홈점화 형사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방산은 문자를 읽고 잠시 고민했다. 이 메시지는 이제 요마산과 이 집이 연결된 단서를 의미하는 것 같다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방사는 결심을 내리며 코만을 향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 집의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가 왔어요. 코만은 방산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군요. 이제 당신도 이 집의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니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단한 결심을 했다. 방산과 최상, 두 사람을 구할 방법은 오직 하나, 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밝혀내는 것이다. 니나는 철문을 두드린 후 잠시 숨을 고르고 주위를 살폈다. 코마비 아직 이침이 있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나도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 니나는 마음을 다잡고 철문을 부드럽게 열었다. 그리고 발걸음을 조심스레 내디디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전기를 늦출 수 없었다. 한층 더 조심스럽게 발을 떼며 집안 곳곳을 돌아보았다. 이 집은 여전히 고요하고 내부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예인하게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미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어디선가 느껴본 적 있는 불길한 느낌이야.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해. 미나는 먼저 거실로 향했다. 집안은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어떤 것들도 미나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녀는 빠르게 거실을 훑고 지나가며 방 안으로 향했다. 이 층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을 먼저 살펴볼까? 잠시 고민하던 미나는 결국 1층의 다른 방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밭방을 돌아보면서 미나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꼈다. 그때 거실 한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이번 미나는 눈을 크게 떴다. 불빛은 작은 램프에서 나오는 빛이었지만 그 빛이 바로 벽을 비추고 있었다. 벽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 벽에서 이질적인 물체의 모양이 보였다. 이건 무엇일까? 미나는 벽의 일부를 밀어내며 그 물체를 확인해 보았다. 바로 한 장의 낡은 그림이었다. 그림은 오랜 시간 동안 손이 닿지 않은 듯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림의 표면을 가볍게 훑어보자 그 속에서 이상한 문양과 기호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주술적인 상징이었고 니나는 그 상징을 알고 있었다. 이건 코노아비 의식에서 사용했던 문양들 중 하나야. 모든 것이 연결된다. 그 순간 니나는 자신이 숨기고 있던 방독면을 가방에서 꺼내어 챙기며 생각했다. 이미 방독면을 준비해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 이제 그들이 의도하는 것을 완전히 밝혀낼 때가 온 거야. 니나는 빠르게 방독면을 착용하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았다. 집 안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했다. 2층에 다다르자 문이 열려있는 방이 하나 보였다. 니나는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이전의 방들과는 달리 굉장히 넓고 다양한 주술 도구들과 재단이 놓여 있었다. 재단 앞에 앉아있던 홍학과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니나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코마,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묻었다. 코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어. 마지막 절차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죽게 되는 거냐? 남자가 냉담하게 물었다. 그렇다. 그들의 영혼은 제단 위에서 완전하게 흡수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식은 완성된다. 코마디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니나는 그 말을 듣고 급하게 몸을 숨겼다. 그들은 사람을 재단에서 의식을 통해 시sim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완전히 의식을 위한 시sim이라니. 니나는 그들의 대화를 계속해서 들으며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들이 말한 재단은 아마도 2층이 있는 그 재단일 거야. 그리고 그 의식이 완료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거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이 의식을 중단시켜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단산과 퇴산은 영원히 구출될 수 없을 것이다. 니나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한 뒤 재단 앞에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을 확인했다. 그때 재단 옆에 놓여 있는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문양들은 주술적인 상징들이었다. 이 상자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야. 니나는 재빨리 상자를 열기 위해 시도했다. 그리고 상자 속에서 작은 두루마리 한 개와 함께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는 병을 발견했다. 니나는 그 병을 손에 쥐고 깊게 생각했다. 이건 독이야. 아니면 주술의 재료일까? 니나는 병을 살펴보며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건 분명히 의식에 사용되는 물질이야. 이걸 가지고 가서 증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후막과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니나는 재빨리 몸을 숨기며 숨을 지렸다.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병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자신이 발견한 정보를 메모지에 기록한 후 조용히 2층을 떠났다. 이제 호막의 비밀을 하나 밝혀냈어. 이제 마지막 반기를 남겨두고 있다. 니나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면서 철문으로 향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방산이었다. 방산이 이 순간에도 연락을 할 줄이야. 니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니나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코마디 집에 있지? 방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지금 집을 다 돌아봤어. 중요한 물건들을 찾았고 의식에 필요한 재료도 발견했어. 니나는 급하게 설명했다. 좋아, 이제 그 재료들로 의식을 막아야 코만을 처치할 방법도 찾아야 하고.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니나는 그제야 조금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막과 그 남자를 막고 방산과 퇴산을 구하는 거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니나는 조금 전의 충격에서 겨우 회복된 듯 몸을 일으켰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다시 눈을 떴다. 주변의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방산은 눈을 부릅뜨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의 지운도 이미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방산.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 우리가 소만만 처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니나는 방산의 팔을 잡고 음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결연한 위지가 담겨 있었다. 방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아, 니나. 코만만으로 끝난 일이 아니란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이 집엔 무엇인가 더 깊은 게 숨어 있어. 이제 그 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야.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니나는 몸을 움츠리며 눈을 긴대며 경기했다. 그때 집의 벽을 따라 기이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에서
천장에서 그리고 바닥에서까지 무언가나 기리하게 흔들리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미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몸을 움츠렸다. 공기중에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고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가슴을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들이 코머리 저주에 빠져있는 영혼들이야. 그들은 이 집에서 고통받으며 끊임없이 되살아난다. 담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그는 이미 그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싸우던 바로 그 순간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귀신처럼 떠도는 의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 당신들이 뭔가를 잘못 건드렸다.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닌 마치 고대의 소련이 갇혀있는 듯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미나와 강산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 그들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변했다. 누구냐? 나와 봐라. 담사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지만 그 소린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에 겁먹지 않았다. 그와 미나는 이미 수많은 위험과 싸워왔고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갑자기 벽에서 기이한 손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불규칙하게 일렁이는 기운을 가진 검은 상체로 담산의 얼굴 앞에서 튀어나왔다. 미나는 반사적으로 감산을 밀쳐내며 끼어들어 손을 잡고 던지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너무 빨랐다. 미나의 팔에 감기기 전에 이미 손이 그녀의 몸을 움켜잡았다. 미나, 담사는 그녀를 보며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의 순잔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나는 그 손에 잡히자마자 짜증스러워하며 몸을 뒤틀어 겨우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손은 그녀를 놓지 않고 있었다. 이길 수 있을 거나 생각한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로 들리긴 했지만 그것이 발산하는 기운은 너무나 강력하고 악마적인 냄새가 난다. 너희들이 이 집에 와서 건드린 것들은 내가 지켜왔던 저지다. 이제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나는 순간적으로 그가 말하는 바를 깨달았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험악과 관련이 있던 거야. 네가 그 모든 저주를 이어받고 있었던 거냐.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뒤틀며 그 손을 뚫고 나오려고 애썼다. 나다. 이 짐은 나의 것이다. 그 모든 저주는 나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제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목소리가 더욱 강렬하게 변하며 미나는 자신이 잠시 쥐고 있었던 힘을 잃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담산이 다시 달려들며 그 손을 막으려 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거다. 담산은 빠르게 주먹을 뻗어 그 손에 충격을 주었고 마침내 그 손은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 저주가 풀리지 않으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담산과 미나는 급히 상황을 분석하며 행동했다. 미나, 이 집의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위험에 처할 거야. 담산은 잠시 멈추어 한숨을 쉬며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나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이 집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거야. 코마의 제자라면 분명 그걸 알고 있을 거야. 그 물건을 찾아서 저주를 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게 될 거야. 그럼 그 물건을 찾는 게 우선이야. 담사는 말했다.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어.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이 집을 끝낼 수 있어. 그 물건이 어디 있을지 상상도 안 되지만 코마의 제자나 그것을 지키고 있을 거야. 함께 찾아보자.
그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났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 나섰다. 집 안에 있는 괴물들, 저주에 닫힌 영혼들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담산과 미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은 한 방에 들었었다. 그곳은 티로처럼 된 방이었고 벽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여기야. 담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곳에서 저주를 풀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미나는 주위를 살펴보며 문양을 분석했다. 이 문양은 어떤 고대의 의식을 위한 곳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 물건을 찾으면 저주가 풀릴 거야. 그들은 이 밤 안에서 고대의 저주를 푸는 물건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힘겹게 싸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힘은 점점 빠져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내 재료로 못 써먹어서 아쉽구나. 이제 죽어줘야겠다. 코막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담산에게 달려드는 순간 갑자기 지하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예침으로 뛰어올라 호막의 등을 향해 이단협차기를 날렸다. 투어어, 호막은 비틀거리며 땅에 무너졌다. 그 순간 담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탈을 빠르게 손에 쥐고 멀리 던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미나는 밧줄을 꺼내 호막을 단단히 묶어버렸다. 미나야,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다. 담산은 숨을 고르며 미나에게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탐정님, 이제 동남서에 연락할까요? 미나는 차분하게 묻었다. 그래? 담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에게 동남서의 연락을 맡기고 지하로 내려가 검은 옷의 남자를 철창에 가두고 대신 태산과 박종현 그리고 곡방에 갇힌 남자를 구출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복방에서 나온 피골이 선접한 남자와 그를 부축한 박종현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담산을 바라봤다. 담산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태산에게 눈을 돌렸다. 태산아, 괜찮니? 담산은 부드럽게 묻었다. 네,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마음 여린 태산은 여전히 자신의 실수로 담산과 미나나 고초를 겪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담산은 태산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고 일도 해결했잖니? 힘내자, 태산아. 네, 탐정님. 태산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지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담산, 태산, 박종현과 독방의 남자는 지하실을 나와 1층으로 올라왔다.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차 커졌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담산팀은 빗대 형식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큰 활약을 해준 미나를 위한 담산 나름의 대를렸다. 고, 역시 회식은 뒤태가 최고 아닌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담산은 미나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미나는 음식을 손에 쥔 채 한 입 크게 먹었다. 미나야, 그러다 체하는 거 아냐? 보다 못한 태산이 한마디 했다. 꼬우. 체하는 게 뭔데? 난 살면서 단 한 번도 체한 적 없어.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구나. 나는 많이 그랬는데 왜 태산이 왠지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담산에게 묻었다. 그런데 탐정님, 그 소막이란 여자 찾아다서 사람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람들 말 안 했대요? 의리인 말이냐? 담산은 반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설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응, 유력 정치인의 부인, 연예인, 기업가, 유명 미사 등등.
니나가 잠시 먹던 걸 멈추고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동남시에서 잘 나가는 직업군은 다 있던데. 나도 그 리스트를 보고 많이 놀랐다. 밤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맙소사. 아직도 그런 지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 니나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하니 하고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 태산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많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밤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부자인데 늘 모든 것에 공격적이세요. 자식한테까지도. 태산이 슬픈 표정으로 고백했다. 밤사는 그의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뒤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니나도 고생했지만 태산이도 이번에 고생 많았다. 밤사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대할까? 밤사는 앞에 놓인 맥주잔을 들었고 니나는 와인잔을, 태산은 콜라잔을 들었다. 그들은 잔을 부딪혔고 다시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뷔페 음식이 질리자 레스토랑을 나온 밤산팀은 실외 포장마차에서 매콤한 꼼장어와 닭발 안주에 2찬을 하기로 했다. 술잔이 오가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거리를 가득 채웠다. 이 사건을 해결한 후에도 그들의 술자리는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반한 유대가 생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진짜 끝났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니나는 술잔을 손에 쥐며 강산에게 물었다. 이번 사건은 모두 끝났어.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가 어디서든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밤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밤은 계속 이어졌고 오늘도 한 명의 탐정이 한 명의 친구가 되어 다시 한번 그들의 인연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었다.